오늘 삼성전자가 3.39%, 하이닉스는 3.42%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도 전날 3.4% 급락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주가 동시에 흔들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구글이 논문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터보 퀀트. 메모리 사용량을 6배 줄이고 속도를 8배 높였다. 이 한 줄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더 사야 합니까? 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터보 퀀트가 정확히 뭔지, 왜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메모리 산업의 위기인지 아니면 과도한 공포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대화를 할 때 이전 내용을 기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뭐 먹었어요? 라고 묻고 삼겹살이요? 라고 답 뒤 다시 그거 맛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AI는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첫 번째 답인 삼겹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 KV 캐시입니다. AI가 처리하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모델이 커질수록 이 KV 캐시가 차지하는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AI 메모리 병목의 핵심 원인이 바로 이 KV 캐시입니다. 구글이 여기에 해결책을 내놓은 겁니다. 터보 퀀트는 두 가지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첫 번째는 폴라 퀀트입니다. 벡터 데이터를 기존의 직교 접효 방식이 아니라 크기와 방향 중심의 극접효로 변환해서 구조 자체를 단순화합니다. 두 번째는 QJL 기법입니다. 압축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오차를 단 1비트 정보로 보정해서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모델 재학습 없이 KB 캐시를 3비트까지 압축했고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 6배 감소시켰습니다. 엔비디아 H100 GPU에서 처리 속도는 최대 8배 향상되었습니다. 장문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도 원본 모델과 동일한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압축 기술들이 압축률을 높이면 성능이 떨어지는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터보 퀀트는 이걸 동시에 달성한 겁니다. 구글은 이 기술을 제미나이의 병목 해결과 온라인 검색에 실제 적용할 계획이며 올해 AI 학술 대회인 ICLR 2026년에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CEO 매튜 프린스가 이 기술을 보고 구글의 딥시크 모멘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딥시크는 2025년 초 중국 AI 스타트업이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고성능을 구현해 엔비디아 주가를 하루 17% 폭락시켰던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구조가 같습니다. 메모리를 6배 줄일 수 있다면 삼성과 하이닉스 HBM을 덜 사도 된다는 공포가 즉각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냉정해져야 합니다. 딥시크 때 폭락했던 엔비디아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AI 효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기업이 AI를 쓰게 되고 결국 전체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역사는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제학 개념인 제번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 석탄 사용량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효율이 높아지면 사용 비용이 낮아지고 사용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AI 메모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보 퀀트로 메모리 비용이 절감되면 망설이던 기업들이 대거 AI를 도입하고 더 많은 AI 서버가 필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I 인프라는 성능 여유가 생기면 더 큰 모델을 학습하고 더 긴 문맥을 쓰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터보 퀀트의 충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현재 HBM 수요를 숫자로 봐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을 1990년대 호황기와 유사한 슈퍼사이클로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망치를 보면 2026년 글로벌 D램 매출은 전년 대비 51% 급증하고 낸드는 45%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D램 평균 판매 단가 역시 33% 상승할 전망입니다. 특히 HBM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골드만삭스는 ASIC 기반 AI 칩향 HBM 수요가 82% 급증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 WSTS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해 약 9,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압축하는 기술이 나와도 팽창하는 절대적 수요를 상쇄하기엔 불충분해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냉정하게 한계도 짚어야 합니다. 첫째,
지금은 논문 단계입니다. 구글 리서치가 3월 25일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일 뿐입니다. 실제 산업 적용까지 검증과 표준화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 범용성이 제한적입니다. 모든 빅테크가 구글 기술을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각자 다른 인프라 기술 스택을 가집니다. 셋째, HBM을 타깃으로 하지 않습니다. 터보컨트는 KV 캐시 최적화 기술입니다. HBM은 데이터 처리 속도 자체를 결정하는 루트니지의 목적이 다릅니다. 넷째, AI 모델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효율이 6배 좋아져도 모델이 10배, 20배 커지면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황은 압도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3분기 매출 24조 4,489억 원, 영업이익 11조 3,83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47%를 기록했습니다. HBM 점유율은 62%이며 차세대 루빈 플랫폼용 HBM4에서도 70% 점유율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HBM4의 10나노급 6세대 D램인 일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며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사 합산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은 200조 원을 상회하며 삼성전자 DS 부문만 120조 원 이상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들은 2026년 생산 물량 상당 부분을 이미 선계약으로 소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터보컨트를 만든 구글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핵심 고객입니다. 구글 TPU 내 HBM 공급 비중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약 56.6%에서 60%, 삼성전자가 43.4%입니다. 즉, 구글이 메모리 효율을 높여 AI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면 구글의 AI 서버 수요가 늘어나고 그 서버에 들어가는 HBM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더 많이 공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는 5,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집계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설비 투자를 30조 원대 중반으로 확대하고 청주 M15X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삼성전자도 HBM 생산량을 월 17만 장에서 25만 장으로 끌어올리며 평택 P44의 준공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수주를 직접 받는 기업들의 판단은 수요 폭발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은 기술 효율화가 수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와 아직 논문 단계인 기술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 때 폭락한 엔비디아가 재반등한 것처럼 기술 효율화는 오히려 수요 저변을 넓힙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꺾였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과 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순이익 전망치인 257조 6천억 원은 터보퀀트 논문 하나로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터보퀀트가 AI 추론 비용을 낮추면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까지 AI를 돌입하는 저변 확대가 일어납니다. 또한 KV 캐시 제약이 풀리면 수만 페이지 문서를 처리하고 수백 시간 대화를 기억하는 긴 문맥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서비스가 현실화되면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터보퀀트 메모리 6배 감소와 속도 8배 향상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기가 아니라 AI 확장을 위한 기술적 전환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번스 역설이 증명하듯 효율은 수요를 낳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주 물량, 2026년 HBM 시장 546억 달러, 빅테크의 5,200억 달러 투자 데이터를 보십시오. 공포에 팔기 전에 시장이 왜 과민 반응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